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용 공고 분석하는 강의를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이번 시간은 이제 경력이거든요. 경력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력직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경력직들은 우선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경력 기술서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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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경력 기술서에 적혀 있는 그 경력의 요구 사항들을 기업에서는 그 경력 기술 사항들을 자신들의 요구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유심히 봐요.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스킬셋이 보유하고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력 기술서는 굉장히 잘 써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강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첫 이직을 하시려고 하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 요구사항을 분석해 이력서 작성 전략을 확보하는데 여기서 이력서는 어, 이력서 플러스 이제 경력 기술서로 보시면 되고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열었던 제가 신입은 제가 이렇게 지원을 했고 진행을 했었고 자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이기 때문에 신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입 입사 이거는 근데 일단은 뭐 경력직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다경력이에요 사실. 뭐 되게 좀 부끄럽지만 다경력이어가지고 자 다경력 중에서 제가 어떤 걸 볼까요? 클라우드 쪽에서 봤을 때 이거 열까요? 음,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직무 역량의 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영역을 뛰어든다면 그거와 관련된 유사 경험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서류가 될 리가 없죠. 왜냐면 경험이 없는데 이제 입사를 시키면은 바로 투입시켜야 되는 인력인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사한 경력들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몇 가지 제가 조금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스키티 엔지니어, 음, 네, 선 보안 솔루션 운영, 뭐 정보 보호, 뭐 많이 하는데 자 일단 이걸로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지원하는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운영의 포지션을 넣는다. 경력직이고 세큐리티의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자, 일단 역할을 보십시오. 내가 입사를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역할입니다. 각종 보안 솔루션 및 보안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신규 보안 솔루션 도입 검토, 기존 보안 인프라의 개선. 자, 그걸 하기 위해선 지원 자격과 필요 역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경력 3년 이상. IDS, IPS, 와프, 안티 디도스, 안티바이러스, 파이어월, SSL, VPN 등 각종 보안 솔루션의 구축 및 운영 경험 3년 이상.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이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사항입니다. L2, L3, L4 스위치 구축 및 운영 경험. 보안 관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 인프라 보안에 대한 이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역할을 봤을 때 자, 경력 기술에 미리 지금 준비를 해놨죠. 여기 역할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역량의 역할들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쭉 매핑을 하는데 일단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선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보안 솔루션 및 보안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은 이거랑 연관되는 거예요. 그쵸?
이러한 장비들, 솔루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운영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IDS, IPS, 와프, 디도스 이거는 사실상 다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했던 운영 장비 솔루션이라도 여기서 최대한 여기 이제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IDS, IPS, 뭐 포티 장비를 쓸 수도 있고, 뭐 어떤 장비를 쓸 수도 있고, 와프에 대한 뭐 펜타 장비를 쓸 수도 있고, 안티 디도스 너무 많아요. 안티바이러스, 뭐 시만텍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뭐 V3,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파이어월은 뭐 너무 많죠. 뭐 시스코 파이어월을 쓰든 포티 파이어월을 쓰든 뭐 많이 쓸 수 있어요. SSL VPN 뭐 이것도 뭐 글로벌적으로 많이 쓰이는 뭐 F5 장비나 아니면 CQI나 이런 식으로 VPN 장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SSL VPN이 아니라 IPsec VPN을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든 최대한 유사하게 근접한 거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매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매핑되어 있는 과정은 내가 여기서 우측 운영 경험이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했다. 여기에 이 장비들에 대한 그거를 내역들 여기다 작성을 해주면 돼요. 뭐 나는 뭐 파이어는 포티넷 장비 뭐 모델까지는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장비 벤더사 이름까지만 쓰면 됩니다. 뭐 VPN은 뭐 F5 장비 이걸 썼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런 식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운영 경험이 있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신규 보안 솔루션 도입 검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업에서는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장비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보안 솔루션에 대한 새로 도입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5년 크게는 이제 보통 5년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5년의 주기가 넘어가면 이제 장비들을 이제 노후화됐다고 해가지고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신규 장비가 들어올 때 우리 보안 인프라에서 맞는 환경의 장비들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분석 인스펙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각 이제 장비 우리 이제 내부 인프라에 대한 인프라 보안 환경에 대한 부분은 빠삭히 잘 알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여러 이제 벤더사들의 장비들의 각 특색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환경에 맞춰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비를 쓸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알고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의 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존 보안 인프라의 개선 자체는 이건 그냥 자동화예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 자동화가 될 수 있고 다른 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자동화의 역량이 큰 이유가 보안 인프라에 대한 장비들은 어쨌든 많죠. 그러면 이게 다 따로따로 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동화 처리를 하는 거를 원할 거고 이 보안 인프라의 자동화는 뭐 예를 들면 뭐 스크립트형 언어를 쓸 수도 있고 뭐 파이썬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SQL을 써가지고 뭐 쓸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든 내가 개선했던 경험이 있는 것들을 이제 경력 기술에 녹인 것들을 매핑을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관행적으로 쓰었던 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할 때도 여기서 참고해가지고 굳이 자동화가 아니어도 보안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고 지원 자금이 필요 역량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이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거예요. 이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가 AWS를 쓰든 애저를 쓰든 GCP를 쓰든 어떠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그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큐리티 그룹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들어갈 때 외부에서 이제 트래픽이 들어갈 때 인바운드 처리를 뭐 인터넷 AWS 기준으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로드 밸런싱을 뭐 어떻게 처리를 해서 내부로 뭐 EC2 인스턴스를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내부에 있는 리소스가 밖으로 나갈 때 아니면 내부에 이제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것들을 통신할 때 프라이빗 링크를 어떻게 쓸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갈 때 나트 게이트웨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쓸지, 나트 인스턴스를 써서 어떻게 쓸지, 이런 식의 조금 전문화된 역량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뭐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때에는 뭐 이해는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이제 뭐 가드 듀티나 이런 서비스의 활용 서비스에 대한 뭐 이용 경험도 일단 필요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실상 이 보안 솔루션 운영팀 자체가 인프라 팀이랑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획팀이랑도 빈번하게 있을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팀이랑도 빈번하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있어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미팅을 할 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이걸 슬기롭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지원 자격이 필요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대상, 뭐 보안을 했던 사람 중에 스위칭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L2, S3, L4 뭐 스위치에 대한 구축 및 운영 경험, 뭐 L2 레이어, L2 단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S3 단에서 어떻게 S3 백본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뭐 백본 이중화 어떻게 처리했는지, 뭐 그리고 L4 스위치 로드 밸런싱은 어떻게 처리를 했고, 뭐 로드 밸런싱이 뭐 라운드 로빈이나 뭐 해시 처리나 이런 이제 구성하는 이런 방법까지도 조금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네이버 같은 IT 테크 회사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진짜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기술 면접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나는 그냥 운영만 해봤지 이런 구성도나 이런 게 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좀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엔지니어까지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뭐 프로토콜에 대한 어느 프로토콜을 왜 썼는지, 뭐 AS에 대한 영역이 뭐 여러 군데에 있을 때 우리는 뭐 BGP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연결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BGP 프로토콜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안에 있는 뭐 컨피그러 뭐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도를 어떻게 뭐 제가 어떻게 변경을 했고 이거를 뭐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처리했는지, 이것 자체는 사실은 네트워크 엔지니어에 대한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물어보진 않는데, 대신 보안 솔루션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L2, S3, L4 스위치에 대한 구성도, 키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현황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지 이제 보안 질문을 했을 때 이 외에 이제 관련된 유관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는 사실 보안 관제팀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게, 관제가 대충 어떤 건지는 아셔야 돼요. 관제 24시간 365일 하는 걸 보통 관제로 하는데, 이 관제에서의 필요한 영역, 그리고 관제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디도스 공격에서 내가 어떻게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네, 그럼 내가 이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일단 모니터링을 할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지금 잘못해서 오인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의 기준으로 모니터링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공격 자체에 대한 소스 IP, 그리고 소스에 대한 그 공격 원천 대상을 차단하느냐, 아니면 탐지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조금 더 이제 관찰을 하면서 보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관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프라 보안에 대한 이해는 똑같습니다. 뭐
보안 장비를 들어오는데 뭐 예를 들면 그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보안적으로 어떻게 지금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웹서버가 들어오는데 웹서버에서 웹페이지를 하나 올리는데 우리가 요즘에 HTTP 80 포트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이용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다 HTTPS를 쓰게 되고 HTTPS를 쓰기 위해서 SSL 인증서를 웹서버에 이제 뭐 업로드를 해놔가지고 SSL 인증서를 주기적으로 이제 익스파이어드 되는 걸 리뉴얼까지 갱신해주는 에 대한 그런 개념. 그리고 보안 솔루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접근 제어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역이 좀 들어가는데 접근 제어에서 내가 이제 서버나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를 생각을 했을 때 서버는 뭐 우회 접근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회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버 접근 제어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DB도 DB 접근 제어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 DB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특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부분도 그냥 평문으로 저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컬럼 암호화를 어떻게 뭐 해시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런 조금은 디테일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런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보안 영역으로 봤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나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력직에 대한 이런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보셨을 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이 업무는 어떻게 처리를 하구나 이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재해석해서 작성을 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경력 기술서입니다. 경력 기술서에 미리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경력 기술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연애 최소 1회 이상은 여러분들 경력 기술서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놓은다면 이러한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여러분들의 경력 기술서에 녹아져 있는 내용들이랑 매핑을 해가지고 여기서 매핑을 해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해당 이제 지원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고 인터뷰도 잘 보시게 되면 이직이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직은 사실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게 저 역시 이직을 몇 차례 해왔고 이직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해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직에 대한 고려사항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 어,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 관련된 컨텐츠는 앞으로도 조금은 좀 한번 더 좀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잘 보고 계시다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 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23년에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미리 이제 사전에 좀 이직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서 성공적인 이직이 되도록 제가 물심양면으로 서포트를 하며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성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